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집어등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집어등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낚시를 하다가 바다에 퐁당 빠친 제품입니다. 지금 한 3, 4일 정도가 지났는데 과연 바닷물에 빠진 집어등은 외부 상태부터 내부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제품을 살릴 수 있다면 단자라든지 내부 배터리 등등을 살펴봐서 상태가 괜찮다면 살려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상태는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한번 살리는 쪽으로 분해를 해서 고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어든 케이스 외부 상태는 보시면, 자, 손잡이도 3, 4일만 돼도 보시면 다 녹슬었죠. 그리고 아마 이 단자가 보십시오, 바닷물이 들어가면 3, 4일만 돼도 이렇게 부식이 돼요. 메인 등 단자 같은 경우는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도 부식은 안 됐네요. 연결이 된 상태여 가지고. 메인 스위치, 자, 스위치도 지금 현재 들어오네요. 스위치도 들어오고 전압계도 들어오고, 그래도 많이 손상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작동되니까 나도 보고 집어등 자체는 작동이 되나 볼게요. 자, 집어등은 보시면 집어등은 작동이 되네요. 지금 배터리도 정상인 것 같고, 일단 한번 끌어보면 바닷물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기본 방수 작업, 에폭시 작업이 다 돼 있는 제품이라서 뭐 녹슬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집어등 헤드는 다행히 고장이 안 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충전 단자도 아예 부식이 돼 버렸습니다. 한번 끌어 볼게요. 내부에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단자 작업이 된 부분 같은 경우는 글루건하고 실리콘으로 이렇게 좀 고정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로는 다 정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쪽에 부식된 단자들만 교환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배터리 잭을 뽑고, 자, 잭 상태를 보면 물이 크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여기에 보면 물기가 좀 젖어 있거든요. 이 틈 사이로 기본적으로 이 하이박스 자체가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엄청난 물은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 나사산 사이로 물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물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 배터리를 빼서 배터리 확인이, 자, 여기 보면 물기가 아직도 척척하죠. 과연 배터리 안쪽까지 물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불안불안합니다. 이거 안쪽에 배터리가 물이 먹었으면 저는 거의 녹슬었다면 안 쓸 거거든요. 아니기를 빌면서 수축 튜브를 벗겨 봅니다. 먹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배터리만 멀쩡해라. 수축 튜브를 벗겨주고, 자, 아직도 바닷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묻어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쪽 면이 젖었는데 아래쪽하고 다 뜯어봐야 돼요. 오, 자, 물이, 이 종이가 물이 젖었지만 안쪽에 이 캡톤 테이프가 막고 있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배터리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요. 자, 일단 회로 쪽도 보면 물이 전혀 안 들어가서 부식이 없는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 뜯어봐야 돼요. 이 한쪽 면은 통과, 반대쪽. 오, 자, 보시면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자, 앞뒤 단자를 봐도 물이 들어간 흔적은 없어요. 자, 이 종이 절연지가 어느 정도 물기를 머금고, 이 위쪽으로 또 캡톤 테이프도 발라져 있어가지고 물기가 침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바닷물에서 바로 꺼내서 많이는 안 젖었네요, 다행히. 자, 젖어 있는 것들은 지금 다시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살렸습니다.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시 절연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캡톤 테이프로 절연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도 귀찮더라도 이 캡톤 작업을 해놔 가지고 물이 들어갔는데도 배터리 쪽까지는 침투를 못한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캡톤 테이프, 또 종이 절연지, 그리고 그 위쪽에 필라멘트 테이프까지 고정을 해서 최대한 공간이 없도록 막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수축 필름을 씌워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아까 씌웠던 이 수축 필름이 없어 가지고 이 작업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배터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밸런스가 잘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밸런스 단자를 꽂아 보면 전압은 14.58V 나오고요. 자, 첫 번째 셀은 3.650, 두 번째는 3.645, 세 번째는 3.643, 네 번째는 3.649. 전압 차이는 약간은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로 밸런스는 아직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배터리는 일단은 그래도 완벽하게 살려냈어요. 물이 조금 들어갔지만 배터리 내부에는 침투가 안 돼서 다행히 배터리는 살려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쪽 단자, 배터리 쪽은 수리를 봐줬으니까 이 위쪽에 있는 단자를 한번 보면, 메인 등 같은 경우는 뜯어보면 안쪽의 상태가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잭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서 많은 바닷물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방수 작업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물이 이 단자를 타고 흐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메인 단자 같은 경우는 요거 물기 살짝 묻혀 가지고 물티슈나 물기로 해서 이 바닷물 염분기만 좀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메인 단자는 크게 다른 작업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은 보조등 단자. 이 단자가 심각하죠. 이 단자는 어차피 교환을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보기 싫으니까, 제가 지금 없거든요, 단자가. 나중에 교환을 해주기로 하고, 이 단자는 그대로 놔뒀다가 추후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다음으로는 USB 충전 단자하고 시거 단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단자인데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다 녹이 슬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자는 사용하면 위험할 것 같고, 또 시가 포트도 보면 단자 안쪽이 이렇게 녹슬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뒤쪽을 보시면 뜯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지금 뜯어 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뜯었으니까 이제 시가잭을 뺄게요. 그리고 시가 포트 꼽아주고, 자, 이렇게 USB 단자 그리고 시가 포트 단자를 달아줬고요. 다시 그대로 납땜하면 되겠죠? 항상 다시 납땜을 할 때는 단자나 전선에 묻어있던 납은 다시 묻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납땜하면 시가 포트와 USB 단자는 다시 완성이 됐어요. 자, 배터리를 연결하고 메이저등 키면 이제 시가 포트도 작동이 될 거고, 여기 있는 USB도 작동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스위치나 디머 같은 경우는 현재 빼봐도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스위치도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는 스위치라서 현재 상태는 이상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물이 침투한 흔적이나 우리가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하면 스위치를 바꿔줄 만도 한데, 현재 뭐 물이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고 스위치 상태도 괜찮아 보여서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위쪽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충전 단자 이대로 사용 못 하겠죠? 충전 단자도 이쪽을 뜯어서 교환을 해 줄게요. 자, 충전 단자도 뜯어냈고요. 새로운 단자로 교환해 줍니다. 다시 그대로 납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충전 단자도 납땜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고장난 부분은 다 고친 것 같아요. 핀 단자만 제외를 하면. 그리고 단자들은 역시나 절연 작업 해줍니다. 이제 그럼 배터리와 연결을 하고 빈 공간은 스펀지로 채워주기. 자, 이렇게 물에 빠진 집어등 웨이브 단자를 교체를 해줬고요. 이 보조등만 하나만 추가로 교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내부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겉에까지 물이 스며들었지만 배터리 쪽으로는 물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그대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좀만 더 지났거나 물속에서 좀만 더 오랫동안 놔둔 상태였다면 배터리까지도 다 배렸을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물속에서 꺼내서 바로 저에게 줘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는 살려서 단자들만 좀 수정을 하고 다시 집어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배터리를 만들 때 절연 작업이나 수축 튜브, 우리가 수축 필름이라고 하죠. 외부에 씌우는 필름 같은 경우도 저도 오늘 없어서 못했지만 최대한 배터리에는 그런 절연 작업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집어등을 사용하시더라도 항상 바닷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집어등 자작이나 채비를 교환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